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반도체 장비 기업 HSP에 대한 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랄까, 꼭 한 편의 추리소설 같다고 할까요? 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랑 최종 결론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실망스러운데 리포트의 결론은 오히려 역대급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 괴리가 상당하죠. 바로 그겁니다. 대체 어떤 단서를 봤길래 이런 상반된 결론을 내린 건지 저희가 오늘 그 리포트 속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인 상분기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숫자가 꽤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320억 원, 영업이익이 1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은 38%, 영업이익은 무려 4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와,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 회사에 무슨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 법한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리포트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출 이연 때문이라고 나오던데 잠깐만요. 이 매출 이연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은 이미 보냈는데 회계장부에 수액으로 기록하는 날짜가 다음 분기로 넘어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HSP 장비처럼 아주 비싸고 첨단인 장비는요, 설치하고 양산 라인에 맞추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자,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네요. 인수하겠습니다. 하고 최종 확인을 해줘야 저희 매출로 잡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런 일시적인 매출 인식 지연은 장비 산업에서는 사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정말 중요하게 본 건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매출이 거의 40%나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영업이익률은 47%라는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버는 돈의 절대 액수는 줄었지만 하나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의 비율, 그 수익성의 본질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신호로 본 거네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건 진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서류상 날짜가 밀린 것뿐이구나. 이 회사가 가진 독점적인 기술력과 돈 버는 능력 자체는 여전하네.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는데도 주가에 큰 충격은 없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연된 매출이 반영될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네요. 네, 리포트는 4분기에 완벽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서 미뤄졌던 매출이 그대로 더해지면서 매출액은 563억 원, 영업이익은 288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해요. 와, 3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은 76%, 영업이익은 무려 91%나 뛰어오르는 거네요. 네,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었다는 게 바로 증명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부진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런데 이 리포트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건 이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서 지난 4년간의 성장 정체를 지적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진짜 본게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본론이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4년이나 주춤했던 건가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단 외형 성장,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세가 거의 멈춰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리포트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최대 고객사인 대만의 TSMC를 제외한 다른 파운드리 고객사들의 주문이 크게 줄었다는 점.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낸드 플래시 고객사로의 장비 공급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양대 축인 파운드리와 메모리 쪽에서 한쪽은 고객이 편중되고 다른 쪽은 성장이 더뎠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근데 리포트의 논조를 보면 HSPS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거시적인 환경과 투자 사이클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합니다. 외부 요인이 컸군요. 네. 예를 들어 파운드리 쪽은 TSMC가 독주하는 동안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회사들이 한동안 투자를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HSPS가 뚫고 들어갈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됐던 거죠.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군요. 결국 성장이 멈췄던 그 두 가지 외부 요인이 2026년에는 동시에 해결될 거다. 이게 이 리포트가 제도약을 외치는 핵심 근거겠네요. 자, 그럼 그 기대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죠.
우선 파운드리 쪽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겁니까? 네, 바로 그 두 가지 족쇄가 풀린다는 게 리포트 분석의 핵심입니다. 우선 파운드리 분야부터 보면 기존의 최대 고객사인 TSMC의 투자는 2026년에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동안 투자를 줄여왔던 삼성전자와 인텔 같은 대형 업체들이 다시 투자를 본격화할 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텔이요.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공장도 짓고 했고요. 바로 그겁니다. 리포트는 특히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의 수혜를 HSP가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TSMC에 쏠려 있던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파운드리 쪽은 기존 고객은 굳건한데 새로운 대형 고객들의 주문이 더해지는 그림이네요. 그럼 또 다른 정제 원인이었던 메모리 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에서도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건가요? 리포트는 메모리 쪽, 특히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훨씬 더 크고 구조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IT 산업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AI 때문입니다. 역시 AI군요. 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성능, 고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업계 전반의 낸드 플래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AI 수요가 결국 낸드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큰 흐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HSP가 만드는 특정 장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단순히 시장이 커지니 장비가 더 팔리겠지, 이런 막연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이 리포트 분석의 하이라이트자 HSP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숨어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앞으로 낸드 플래시는 단순히 용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수백 단 이상으로 아파트처럼 쌓아 올리는 고단화 경쟁이 핵심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런데 기존 방식으로는 300단 이상 쌓아 올리는데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층을 너무 높이 쌓다 보니 건물이 불안정해지는 것과 비슷한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건축 공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하이브리드 본딩. 이 단어가 오늘 분석의 키워드 같은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죠. 이게 기존 방식과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기존에는 반도체 칩이라는 레고 블록을 쌓을 때 층마다 접착제나 작은 돌기를 사용해서 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접착제나 돌기가 공간도 차지하고 신호 전달 속도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었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런 중간 물질 없이 레고 블록 표면 자체를 원자 단위에서 매끄럽게 만든 다음 그대로 딱 붙여서 아예 한 몸처럼 만들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와, 거의 용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훨씬 얇고 빠르고 튼튼하게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네요. 그런데 그게 HSP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 용접을 하려면 붙이려는 두 개의 웨이퍼 표면이 먼지 하나 없이 극도로 깨끗하고 평평해야만 합니다. 조금의 오염이라도 있으면 제대로 붙지 않으니까요. 그렇겠죠. 바로 이 과정에서 HSP가 독점적으로 만드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 전망입니다. 이 장비가 웨이퍼 표면을 원자 단위에서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AI가 촉발한 기술의 발전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공정을 낳았고 이 새로운 공정에서는 HSP의 장비가 기존에 있으면 좋은 장비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장비로 격상된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리포트가 말하는 역대급 기회의 실체였네요. 네,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특정 기업에게 거대한 수혜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는 정말 강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 리포트의 예측대로 흘러갔을 때의 이야기죠. 예를 들어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도입이 예상보다 늦춰지거나 혹시 이걸 대체할 만한 다른 경쟁 기술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기술 개발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리포트도 그런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죠.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주요 낸드 업체들이 모두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관련 장비 생태계도 이 방향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리포트는 그 흐름에 베팅하고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들을 숫자로 정리해 볼까요? 리포트가 제시하는 2026년의 예상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026 예상 실적으로 매출액 2,341억 원, 영업이익 1,245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비 각각 33%,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4년간의 성장 정체를 완전히 깨고 다시 뚜렷한 고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죠. 특히 영업이익률이 53%에 달한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네. 1,000원어치 팔아서 530원을 남긴다는 건데 제조업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경이적인 수익성입니다. 4년간의 정체를 끊고 30%가 넘는 성장을 다시 시작하는데 수익성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 굉장히 인상적인 전망이네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됐나요? 투자 의견은 매수, 바이를, 목표 주가는 38,000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 38,000원. 이 가격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건가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네, 말씀하시죠. 이 리포트는 31배라는 PE를 적용했는데 그 근거를 과거 HSPS가 시장에서 받아왔던 평균적인 가치평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AI 시대가 열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시장까지 열리면서 HSPS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히려 과거 평균에 얽매이는 게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이죠.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기대감이 더 커진다면 과거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너무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아, 일종의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 거군요. 네, 최소한 과거에 인정받았던 가치는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안정적인 논리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리포트를 보실 때 목표 주가 38,000원이 최종 정답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된 하나의 기준점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HSPS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한 편을 그야말로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정말 추리소설 같았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2025년 3분기의 실적 부진이라는 사건 현장으로 시작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출 이연이라는 일시적인 알리바이로 해명됐고 4분기에는 바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지난 4년간의 성장 정체였는데 그 원인은 고객사 편증과 시장의 투자 둔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가 찾아낸 결정적인 반전의 단서, 즉 스모킹 건은 바로 AI가 촉발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HSPS의 장비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2026년부터는 과거의 정체를 완전히 딛고 재도약할 것이라는 게 이 리포트의 최종 결론이었죠. 네, 오늘은 HSPS 리포트를 통해 한 기업을 둘러싼 단기적인 노이즈를 걷어내고 그 너머에 있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기술의 변화를 읽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